안녕하세요. 이제 수능 전까지, 물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 영상을 끝으로 일단 수능 전까지는 영상을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마 댓글 대답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제가, 아, 그러니까 유튜브 어플이랑 뭐 그런 거를 일단 삭제를 하려고 하고요. 수능까지만, 3일 동안. 예. 어, 그리고 뭐 수능 끝나고 성과에 따라서 제가 뭐 후기 영상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겠고, 논술이 저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논술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긴 한데, 그때 뭐 어쨌든 논술을 진짜 24시간 할 건 아니니까 어, 중간에 뭐 여유가 있다면, 예, 물론 첫 주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 둘째 주자 있는 그런 학교들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논술 꿀팁 같은 거,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끝을 맞이할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 매년 할 때마다 뭔가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하죠. 공부를 겁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공부를 잘 했고 시험을 칠 때마다 점수도 괜찮았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잘 볼 거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잘 볼 것 같다는 그런 들뜸 아니면 긴장, 그 감정들이 이제 저를 항상 막판에 가면 조금 풀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예. 그래서 이제 끝이 좀 항상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못했던 예를 들어서 6평 아니면 뭐 9평 때 3등급이었는데 수능장 가서 1등급이 나왔어. 근데 수능, 아니, 9평 때 막 이제 100점이 나왔는데 수능장 가니까 막 4등급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밸런스의 교체, 그냥 거의 항상성 유지를 하듯이, 예, 어떤 게 오르면 어떤 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꼭 항상 폭발을 했다. 대부분 그게 과탐이었고요, 최근에는. 아, 이전에는 수학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수능 기준으로 사실 수학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약간 그냥 응시만 해보자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원서를. 그렇게 진짜 딱 5일 공부했어요, 작년에. 왜냐면 그때 제가 랩실 같은 데서 일하기도 했었고, 뭐 약간 간단한 거지만 학부 연구생 같은 느낌. 네,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이때는 그냥 완전히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대학교 공대 2학년. 그런데 어쨌든 쳐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접수는 했었고, 근데 손이 잘 가지도 않고, 이제 당시 2학년 공대면 전공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점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수능 공부는 거의 못했죠. 그래서 진짜 막판 5일에 딱 뭘 했냐면 제가 그해 이때 6, 9평은 제가 현장실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6, 9평을 직전에 딱 처음 풀어보고, 근데 점수가 괜찮은 거예요. 아니, 수학을 안 한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물론 뭐, 과외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감은 유지가 어느 정도 돼 있긴 했겠지만, 예. 그렇다고 막 상위권 전용 학습을 막 엔제 풀고 실무 벅벅 이런 거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6, 9평이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진모이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수학이 괜찮길래, 뭐지? 해서 제가 이 5일 동안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논술 최저를 맞춰서 뭐 삼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딱 국영수로 맞춰가지고 왜냐면 제가 과탐의 그 전해에 폭망해가지고 네, 과탐을 버리고 6, 9평으로 이렇게 딱 치러 가자 했는데 오 아니 5일 공부했는데 그토록 한 번도 안 나오던 수능 수학
1등급이 이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 5번 틀리고 20이랑 30을 안 보고 14번 기억이 나오니까 자꾸 애매해서 검토를 막 다시 풀어보고 했는데 니은들이 자꾸 지워져가지고 이게 이게 맞나 하면서 막 되게 불편해 하다가 이 30번 읽었으면 진짜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이거 안 보고 대부분 수능 친 사람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무조건 문제 이제는 봐야 돼요. 특히 올해는.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의 팁이 나오네요. 어쨌든 14번 이런 거 내가 골랐으면 그냥 그 답이랑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 성격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능을 못 보는 걸 수도 있겠죠. 남들한테 넘어가라 무조건 하는데 제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넘어간 연습 위주로 했고요. 실무 많이 풀면서. 음. 그래서 오히려 현 체제가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렵다는 그 고정관념이 없어져서 오히려 어, 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은 있네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틀려가지고 89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백분위가 98이 나왔고, 그래서 딱 1등급이 딱 나오더라고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국어를 제가 EBS도 하나도 안 보고 해가지고 실무도 하나도 안 보고 6, 9평만 간단하게 보고 갔는데 생각보다 6, 9평이 어렵길래 어라? 이랬는데 수능장에서도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4연속 1등급은 19, 20, 21, 22 때고요. 작수는 제가 약간 말았습니다. 이때 엄매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문법에서 4개인가 틀렸어. 아니 3개인가? 응. 아니 엄매에서 한 4개인가 틀렸어. 응. 문학은 이때 너무 쉬웠기 때문에 비문학 아니 EBS 연계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필요가 없긴 했는데 문학은 그래서 다 맞았죠 당연히. 근데 비문학 좀 틀리고 엄매 공부 안 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마갈이 됐다. 그래서 이때 좀 져줬고요. 네. 그래서 이때가 4연속 1등급이에요. 네. 어, 그리고 뭐 이때 영어는 뭐 그냥 좀 작년엔 조금 쉽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는 그냥 100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이 나왔는데 이제 국어가 그때 3이 나왔거든요. 진짜 예상치 못했죠. 저는 수학 그냥 대충 해서 2 나오고 1 이렇게 받아가지고 3합3 맞추려 했는데 근데 이때 제가 화탐을 버렸잖아요. 근데 버려도 6, 9평을 딱 그냥 2번씩 풀었거든요. 근데 아니 화학이 그냥 6, 9평 딱 2번 풀고 갔는데 딱 41점이 나오더라고요. 뒤에 거 3개 딱 틀렸는데 아니 3개를 한 줄로 밀었어야 되는데 와리가리로 찍어가지고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3개 다 틀렸어요. 41점인지 40, 어쨌든 그 3점짜리 3개를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이게 사실 점수만 보면 그렇게 잘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 화학이 어려가지고 1컷이 42예요. 그래서 2등급이 나. 그래서 2, 1, 2로 3합4를 맞추게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나 논술 할 수 있겠는데 해서 논술을 딱 직전에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이제 토요일 시험이랑 일요일 시험에서 하루 공부하고 치러 갔죠. 근데 처음에 시험이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와가지고 와 이거 됐다 싶었는데 음, 시험이 쉬웠던 만큼 컷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1번 문제를 실수를 해가지고 그건 완전 나가리가 됐고 일요일 날 치는 시험이 딱 치고 나오는데 완벽하게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잘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기도 기대를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런 느낌의 찜찜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카톨릭대 약대였는데 제가 예비 7번을 딱 봤습니다. 음, 이거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앞에 그 5명인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진짜 그 약대 논술 아니 카톨 때 약대는 아예 제가 공부도 안 했어요. 이때 기출도 없어가지고 그냥 치러 갔는데 어 전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2등을 한 거죠. 이게 10명이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하여튼 그렇게 딱 되고 이제
예비 하나도 안 빠지고 딱 엔딩 맞이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 바로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희망이 딱 눈앞에 보이다가 딱 꺼지니까 절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련? 예, 미련, 집착 이런 심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반대로 약간 각오도 생겼었어요. 이거는 애매하게 계속 툭툭 치면서 하기에는 성적이 안 바뀐다. 성적을 바꾸려면 희생과 리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부모님 설득을 못 해가지고 그냥 풀로 다닙니다. 이때는 거의 공부도 못하고 제가 그때 이제 생명과학을 이제 잘 등급으로? 아니, 실력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등급으로는 잘 못 받아가지고 생명과학을 바꿀까 아니면 화학 뒤에 치기 때문에 생명이 망하는 걸까 싶어서 과탐을 바꾸려고 막 이래저래 막 연구를 했었어요. 막 사탐 플러스 과탐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사문 공부도 해보고 물리도 해보고 지학도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화생이라는 이 세트가 진짜 아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 타임어택이 미쳤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학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바친 뒤에 2분 뒤에 갑자기 생명이 시작되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트예요, 사실. 이게 진짜 화생러들은 전부 공감할 거예요. 진짜 화생의 신이 아닌 이상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결국 선택했던 게 이제 2학기를 휴학을 하고 이제 어떻게 부모님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내고 아, 이제 휴학하고 리스크를 걸고 그러니까 저희 인생의 속도가 이미 늦어 있었는데 삼수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리스크가 이미 걸려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보자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종을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딘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열심히 다니면서 돈과 시간과 영혼과 정신과 온갖 세포들을 갈아 바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아, 그렇게 갈아 바쳤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폼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수능장에서 항상 기대 이 녀석을 하고 예측도 했었고 상상도 했었고 긴장도 했죠. 이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능에선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예측도 하지 마세요. 상상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상상을 하세요. 긴장, 오히려 하세요. 긴장은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수능이 이제 딱 치기 직전까지는 마인드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끝이 정말 창대하리라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가고 막 이제 해 뜨는 거 사진 찍고 혼자 감성에 빠져가지고 어, 막 이제는 성공할 때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그 나올 때 그 허탈감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영혼 자체가 빠져나가고 속이 허합니다. 허해요, 진짜. 진짜 모든 게 빠져나간 느낌? 빈 껍데기가 된 채로 나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쏟아 부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있으면 그 속이 다시 차는 거고요. 결과가 없으면 그 속이 빠진 채로 삽니다. 물론 제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어서 회복 단련성이 괜찮아가지고 뭐 극복을 하죠. 특히 또 논술이 막 바로 직후에 있으니까 다시 희망을 보면서 하는 거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제 기대한 그 상위 진짜 1%? 그러니까
평소에 받아오던 그 성적들과 실력들과 인정받던 그 녀석들이 수능만 치고 나오면, 어, 그 누구도 저한테 나쁜 말은 하나도 안 하지만, 뭔가, 대중의 시선을 봤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놈이 되는 거죠. 어, 물론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놈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정말 잔인한 거죠. 그 속사정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 뭐 수능 4일 전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뭐, 어,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수능 직전에 뭐 이번에 뭐 무슨 롤 무슨 스트림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중에도 수능 막 엄청 잘 보고 의대 간 애들도 분명 있을 거고, 아니, 수능 직전에 PC방 가는 애들 중에 의대 갈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런 애들이 통계적으로 그냥 여유가 있고 멘탈이 좋으니까 그냥 뭘 하든 머리도 되고 공부도 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장 가서도 아말랑 하면서 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우리 댓글에도 많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정말 긴장,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죠. 아,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 이어서 하면 결국 시간만 갉아먹습니다. 저 보세요. 걱정 오히려 안 했죠. 근데 결과가 안 좋았죠. 어쨌든 그럼 뭐 어쩔 거야. 근데 걱정 맨날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결과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올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올해는 정말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얼마 남았죠? 3일 남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3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 왜 우리가 긴장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할 게 있으니까 긴장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현역분들,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할 때만 해도 재수는 그렇게까지 흔한 일도 아니었고,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어, 그리고 해도, 그 힘들게 해도 성적이 바뀌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진짜 온몸의 세포를 다 갈아채우는 그 바꾸는 그 노력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노력의 양보다는 방향성이 크지만 그 그게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끝내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 칠 때까지. 그 뒤에 결과 보고는 뭐 판단하시기 나름이죠. 그때는 제가 저만큼 N수 다양하게 해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도 조언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공감 영상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진짜 동네나 뭐 학원가에서 들을 수 없는 웬만한 꿀팁들은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썰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걱정할 일은 차라리 그거 하세요. 그 수능에 아무 관심 없는 애들이 뭐 하죠 보통? 수능날 도시락 뭐 먹지? 차라리 그 걱정하세요. 아 도시락 메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 생각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6, 9평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6, 9평 봤는데 결과가 괜찮았다. 왜요? 사용되는 논리가 비슷했으니까. 근데 비슷한데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돼서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설들은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고. 근데 그 사설의 답을 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틀렸는데도 사실 수능에서는 더 잘 볼 확률도 있는 거고. 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막바지에 힘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주변에 수험생 지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 시기쯤 되니까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그렇게 여태 잘하고 방향성도 잡아드렸고 실제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왜 지금 시기에 포기를 하는 생각을 하느냐.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한 만큼 나오면 성공이에요. 한 이상을 바라면 그거는 욕심이고 한 이하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한 만큼 나오세요. 거기에 제가 뭐 국어 같은 거 찍기 특강 올려드렸잖아요. 뭐 수학 같은 거 찍기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최근 작년 수능에는 6급형 공통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통점입니다. 이건 순수 데이터예요. 예, 12, 13, 14, 15 이거 4개 답 다 다릅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면 웬만하면 찍기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분들 위주로. 난 저기서 두 문제가 풀렸는데 나머지 두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요? 알아 생각하세요. 근데 뭐 또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현장 판단입니다. 뭐든지 현장 판단. 그래서 수능이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수능이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당신의 판단이 아무 생각 없는 무지성이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옳았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잘 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음, 잘 된다. 수능 잘 본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알 수 없잖아. 결과는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가 더 낫겠지. 오케이?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 진짜 3일 남았어요. 3일. 이 3일, 아니, 앞에 300일을 고생하셨는데,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좀 확장해서 말해서 3천일 고생해서 3천일을, 뭐, 그때는 3천일이면 고1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뭐,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3일 못 참아서 끝을 애매하게 한다고? 안 됩니다. 오케이? 저도 그래서 지금 각오하고 올린 영상이에요. 이 막바지 시기에 영상 올리면 진짜 사람들 다 불안해가지고 클릭할 만한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다들 눌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 좀 오르지 않았겠어요? 물론 뭐 영상 보니까 실제로 내용이 좀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다시 찾아주시니까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이건 좀 자랑이지만 예. 어쨌든 저도 지금 이 황금기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서울대 의대생 vs 100만 유튜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100만 유튜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씨앗을 지금 키우는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을 뿌려가지고 딱 그 이때 키우면 오, 이렇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거 저는 3일 포기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저는 그걸 포기하고 뭘 선택한다? 수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뭐든지 양립적이잖아요. 상보적이네요. 오늘 엄매 강의에서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막판에 제가 어쨌든 꿀팁 영상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예. 수학도 아까 뭐 그거 하나 정도면 거의 핵폭탄 그 팁이죠. 저는 진짜 그거 핵폭탄 그 팁이라 생각합니다. 어, 예. 영어도 잘 찍어보시고 영어 꿀팁은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차라리 논리 같은 거 제 10분짜리 영상 그거나 복습하세요. 그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찍는 것보다. 그리고 과탐이나 탐구, 네, 그때 절대 제발 부정행위 걸리지 마시고 그거 걸리는 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저도 그거 약간 긴장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죠. 감독관님이 당신의 편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빌런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썰 수능 끝나고 풀어드릴 테니까 네. 웬만하면
감독관님을 잘 활용하자. 우리를 돕기 위한 분들이다. 만약에 우리의 계획을, 루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시면 약간 정신 차리시고, 울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감독관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똑박똑박 말하세요. 근데 반항하지 마시고, 삐대지 마시고. 삐대는 순간 그 부정행위로 칩니다, 그거. 감독관한테 반항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예, 우리 다들 잘 합시다. 예, 잘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어, 물론 뭐 수리논술 영상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지만, 잘 된 영상을 올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 한번 알려드리자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응원차 올라오셨어요. 예. 그러면서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열심히 한 사람은 보답을 받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 듣고 어머니 나가고 바로 울었습니다. 진짜 서럽게 울었어요. 진짜 그런 감정 약간 좀 새로웠어요. 왜 울었냐면 그 수능을 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폄하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전제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필연적으로 결과에 닿진 않더라. 그 경험을 너무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재수 때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막판에 들떠 있었대. 그래서 어, 막,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수능 전날에 슬리퍼를 신고 그 외투 하나 살짝 걸치고 덜그덕거리면서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수험표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진짜 추웠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듣고 진짜 저보고 정신이 좀 나갔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순하게 표현하셨지. 그래서 엄청 뭐라 하셨어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배정받은 곳을 딱 가면서 택시를 타고 딱 이동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뭔가 미세한 진동을 느꼈어요. 서울인데. 응. 제가 좀 떨림이 예민하거든. 어, 그러고 나서 문자가 지진이 났대. 어, 그러고 밤 8시쯤 학사에서 지진이 났대. 지진이 났대. 나서 수능이 연기가 됐대요. 일주일. 와, 진짜 쇼킹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저는 그날 밤부터 앓기 시작했어요. 감기에 걸린 거죠. 사실 독감이었어요. 그래서 열이 막 39도 찍고, 일주일을 날려 먹었어요. 공부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어,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계획의 변동이 좀 있었다 보니까, 와, 막,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마무리 다 했는데. 다시 마무리? 실전 다시? 풀 것도 이제 없는데. 그때 막 이감해서 김봉소 호의 버전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거 받으러 가고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도 근데 마인드는 좋았어요. 수능장 가서 이제 열이 38도 나고 갔는데 해열제 먹고 그때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감기 걸린 덕분에 제가 히터 직방자리 걸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히터를 막을 수가 있네.
아, 이것도 참 일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때 결과적으로 실력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웬만한 사람 못 맞춘 그때 18 가형 21번이랑 30번 다 풀어서 맞췄거든요. 물론 27, 28, 29를 틀려서 88이 나와가지고 2등급이 되긴 했는데 다 사소한 실수로. 음. 그러니까 일이 잘 될 거면 그냥 어떻게든 잘 되고 안 될 거면 어떻게든 꼬여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든 잘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안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돼요. 그 해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만 된 채로 가세요. 그냥. 오케이? 소소하게 풀어보는 수능장 썰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들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기억하시고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방에서 우셨는데 그때 기억은 정말 끔찍하고 처참하죠. 저의 20대 첫 해였는데 20살의 끝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재수는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아,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N수생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아시잖아요. 다시 절대 하기 싫잖아요. 그, 이 영상 약간 들으면서 약간 같이 긴장하고 좀 떨자 이겁니다. 밤에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떨리니까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주무시고 내일 그냥 6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3일 동안 반복하세요. 그럼 되겠죠? 잠들면 긴장이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침착하게 쳐라. 그럼 어차피 잘 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극히 공감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3일 동안 떨림을 잡고, 중심을 잡고, 묵묵히 앉아서 3일 동안만 달립시다. 3일이에요. 3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3일만 하는 거예요. 수험 생활이 3일밖에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N 플러스 1 한 거야, 지금. 그래서 3일 만에 수능을 잘 보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 지금 다 N 플러스 1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이번에 끝냅니다. 알겠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 분이 몇이나 될지도 전 모르겠어요. 혼자 지금 그냥 감성이 젖어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어, 유튜브 순기능도 있었죠. 딴 잡생각 할 바에 좀 진취적인 잡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정말 다양한 N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N수 가이던스를 잡아주면서 저도 약간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 약간 부모님의 지원이 없거나 좀 가정 형편이 조금 애매해서 좀 비싼 서울의 유명한 제종 그런 거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온라인 제종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대신 거의 저 혼자 할 거니까 인건비가 적으니까 가격이 좀 싸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올린 영상들의 강의 전달력을 보시면 그래도 들을 만은 할 거잖아요. 사실 평범한 제종만 가도 유명한 쌤들도 사실 애들 졸거든요. 그 제가 이건 실명 언급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다녔던 제종에서 인간 강사로 데뷔하신 분이 계신데 좋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열심히 들었지만 아닌 학생들은 어차피 뒤에서 잤어요. 막 백몇십 내고 가서 그냥 앉아서 잤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마음에 드는 전달력 괜찮은 선생님이 국영수 3개 다 봐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격이 좀 괜찮게.
게다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들이 있을 건데 그걸 응용해서 도와줄 거예요. 메가패스든 대성패스든 이투스패스든 뭐 시대북스든 그런 유명한 교재들, 뭐 이감 상상 이런 것들, 한수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커리를 짜고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컨텐츠 없는 강의를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 끝까지 오신 분들이 사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예고편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당신들은 이거의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올해 끝나니까. 오케이? 당신들은 올해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것들을 이제 제 영상 이 막바지 2주간, 2주? 2주? 1주? 1주간 이제 저한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댓글만 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해서 잘 돼서, 이 사람 이런 기획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후배나 뭐 부모님들, 어머님들 사이로 소문을 내주세요. 그러면, 예, 괜찮은 윈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론 그 성공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인생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더 산 선배가 그냥 살아보니 너네는 한 2, 3년은 이럴 거야라고 약간 예고편 썰 풀어주는 그런 감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 3일 뒤는 예고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 3일 시작합니다. 음. 오늘 일찍 주무시고 그냥 공부 안 잡히잖아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지금. 저도 안 잡혀요. 그럼 그냥 주무세요. 끊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야죠. 오케이? 자, 지금 몇 분을 찍었는지 저는 지금 아직 몰라요. 근데 될 것 같네요. 예.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